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으려 애쓰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을까? 1965년 제가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때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0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을 연구해온 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피터슨입니다. 19살의 나이로 우연히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후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왜 이토록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에 관한 것입니다. 1965년 여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한국으로 왜 가려 하냐며 걱정했죠. 하지만 그때의 제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난과 혼란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서울거리,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책을 읽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공부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인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을 마주쳤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작은 서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달아서 글자가 희미해진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점원은 그것이 한 권의 책이 수십 명에게 돌려 읽혀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을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동양의 많은 언어를 접해봤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이 문자 체계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혁신적인 창조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지심 체어절에 대한 기록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이 당시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난과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저력은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학 연구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언젠가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적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세 가지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 한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1997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컴퓨터, 전기, 자동차 등 수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1위는 바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를 금속 활자의 발명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전 동양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는 증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제작 기술이 한국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텐베르크는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을 접하고 이를 개량하여 자신의 인쇄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 체어절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직지심 체어절보다 무려 143년 전인 1234년에 이미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금속 활자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베껴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목판 인쇄술도 있었지만 나무의 특성상 쉽게 훼손되어 매번 새로 제작해야 했죠. 하지만 금속 활자는 달랐습니다.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활자는 쉽게 닳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 번 만든 활자는 다른 책을 인쇄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었죠. 이러한 혁신적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 기술을 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성경을 인쇄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대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에서 보여준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신적 사고방식이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모두와 나누려는 한국인의 정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상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인쇄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자 미래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문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한자는 너무나 달랐기에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문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닌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었죠. 이러한 과학적 원리 덕분에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미래 가치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위대한 왕의 철학이자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실제로 한글은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 국민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김없이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동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책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열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권의 중심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배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왕조 국가였지만 평민 출신도 자신의 실력만 있다면 등용될 수 있었죠. 이것은 배움이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For anyone struggling with dementia, do not drink cold water. You've probably heard that dementia is all about aging, right? You might 실제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교육 투자 비율 1위, 학업 성취도 3위권. 이러한 통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은퇴한 노인들도 스마트폰 강좌를 듣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교육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인재를 영입하려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렵지 않습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독립적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입니다. 금속 활자를 통해 지식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고, 한글은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교육열은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4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이룬 성과라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분단된 국가의 언어가 13억 인구의 중국어와 오랜 경제 강국 일본의 언어를 제치고 더 많은 학습자를 확보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한류의 영향을 넘어섭니다. 한국어가 지닌 과학성과 체계성,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특성이 전 세계 학습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습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면 한국어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학습 언어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정보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적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은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난 50여 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지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마십시오. 금속 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힘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의 교수님께서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정말 한국의 잠재력은 대단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